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여러분, 코인 투자 정보 어디서 찾으시나요? 혹시 너무 많은 이슈 때문에 진짜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코인 시장을 파헤쳐서 진짜 배기 뉴스를 선별해드립니다. 그럼 7월 7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속 코인 시장에 좀 찬바람이 계속 불죠. 네. 네. 오늘도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준비를 해오셨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네, 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진 않은데요. 네. 좀 부정적인 내용도 있고 긍정적인 내용도 조금 있는데, 긍정적인 얘기들도 있네요. 네, 보니까. 일단 좀 한 주 이슈 좀 정리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패닉셀은 이제 시작이라는 제목이고요. 네. 이 가로 앞에 사실 이제 알트코인이 이제 음. 빠져 있고, 두 번째는 루나 사태는 현재 진행형, 세 번째 키워드는 넷마블의 블록체인 생태계 네.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슈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닉셀은 이제 시작 뭐 이런데 앞에 이제 알트코인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페닉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시작 안 됐어요? 이게 그 가상자산 대장주 지금 네. 비트코인 시세가 사실은 뭐 6월 초를 들어 이후에 지금 많이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 나스닥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아마 그냥 나스닥 그 선물 지수가 비트코인 차트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엔 조금 안정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나스닥도 좀 안정되고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주중에 이제 뭐 거시표 발표가 이제 계속 있었고 네. 뭐 EU 주요 국가들 뭐 금리 인상 소식도 좀 들려오고 하니까 음. 하루에 막 많게는 3% 이상 급등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네. 또 다시 아침 9시 되면 다시 음. 제자리로 와서 음. 지금 미화 이제 2만 달러 선, 음. 국내에서는 이제 2,500만 원에서 2,600만 원 선, 네. 지금 방금 전에도 보니까 2,600만 원 초반 음. 정도 형성하고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3주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음.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패닉셀이 앞으로 또 다가온다. 뭐 그건 제가 뭐 쉽게 예측할 수는 없으나 일단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지금은 시장이 좀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도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서 네. 일간 일간 거래량을 보니까 이제 5에서 6조 원 정도 되는 것 음.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업비트랑 빗썸에서 가장 이제 활황기이던 시절에 네. 뭐 2021년 중순에서 후반 정도에 음. 일간 거래량이 많게는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는 20조, 음. 빗썸 기준으로는 5조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둘이 합해서 한 1, 2조 정도인 것 합해서 같아요. 1, 2조? 하나로 따지면 한 1조 정도. 업비트가 이제 1조 네요? 원 정도 되는 것 아, 같고요. 그 정도 돼요? 네. 빗썸이 이제 조금 그보다 훨씬 안 되는 정도 수준인 것 같고,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네요. 사실은 거래량이. 과거에 비하면 좀 굉장히 뭐 놀라울 수준으로 많이 음. 줄었죠. 뭐 20분의 1 토막 난 건데 네. 거래량이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래량이 낮다 보니까 그 소위 잡코인 시세 조작 그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세 조작이라는 게 호가창이 얇으니까 특정 세력이 거래량이 얼마 안 나오는 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거래량이 막 그 갑자기 올라가면 가격이 막 오르고 그러니까 약간 특이적인 지금 네.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음. 사실 이제 특검법이랑 트래블러 도입으로 음. 이 두 가지 규제 때문에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그 코인 투자 현황이 다 이제 공개가 되고 또 그 거래소와 거래소 간의 코인 이동이 자유롭지 않아서 뭐 자금 세탁이나 그런 부분도 어렵기 때문에 한동안 그 시세 조작 세력이 힘을 좀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재미없나 보다, 이거 잘 안 되나 보다 투기 세력들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래량이 낮으니까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지금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지난 주말에는 한 시간에 이유 없이 1000% 가량이 오르는 사례가 빗썸에서 나왔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업비트 BTC 마켓 같은 경우도 많게는 막 700에서 800% 가량 오르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비트코인은 나스닥에서 분리되지 않고 지금 꾸준히 따라가고 있고, 사실 이게 주중에 뭐 그 FOMC 이사회 그 회의록도 공개가 됐고, 됐어요. 네, 금리 인상 이슈나 그런 것들이 아직도 계속 지금 이슈화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방향을 말씀드리는 되게 조심스러운 시기다. 어쨌든 자산의 하나로 분명히 편입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자산 시장 동향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움직일 거고, 예. 특히 거래량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를 흔들고 있어서 선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고배율의 선물 시장 참여는 좀 매우 위험하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이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예. 어떤 비트코인 건가요? 도미넌스라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점유율인데 그냥 네이버에 이렇게 치면 인베스팅닷컴에서 매일 이걸 띄워줘요. 예. 그러니까 보면 그 전체 가상 자산 시장이 한 1,000조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년째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징인데 이게 사실 이 기간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최근 1년 사이에 큰 폭으로 오르는 경우도 있었고 예. 또 4분의 1 수준으로 지금 급락한 지금 시점도 급락을 있는데 했죠.
근데 계속 비중은 40% 네. 똑같아요. 예? 2017년부터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크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게 두 차례 파동을 거쳤는데 이때를 보면 도미너스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2020년 중후반까지는 뭐 많게는 50에서 60%, 70%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음. 알트코인이 박살이 났다. 음.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남아 있고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이제 거품을 품은 채로 갖고 있다가 코인 급락기에 비트코인 급락기에 훨씬 더 많이 떨어져서 시장에서 사라지거나 그런 경우가 사실은 그간의 사례의 대표적인 과거에는 현상이었는데 그랬는데, 이상하게 지금은 비트코인 음. 가격이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음. 잡코인들도 4분의 1 토막밖에 안 났어요.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다. 네. 예. 그들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고 음. 뭐 몇백 배, 몇천 배 오른 코인들도 많은데 떨어지는 거를 보면 음. 이상하다. 음. 그러니까 좀 결과적으로 아직 버블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만큼 풀린 달러가 여전히 코인 시장에 많이 머물러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업비트랑 빗썸에서 이제 거래량이 좀 나오는 음. 국내 토종 코인들 몇 개 좀 뽑아왔는데 특별한 서비스나 사업 성과가 없고 직원이 10명이 안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월급도 못 주는 회사도 있는데 네. 시총이 여전히 수천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비상장주 시장도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뭐 IPO를 중도하에 이제 그 중단하는 회사들도 많고 그런 경우들도 지금 버블이 많이 꺼져 있는데 이게 알트코인 버블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거는 페닉셀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어떤 바람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다. 알트코인 그러면 비트코인을 뺀 나머지 이제 네, 코인들 맞습니다. 얘기하는데 이게 혹시 또 더 페닉셀이 올지 모르니까 조금 주의해야 되겠다. 네. 뭐 혹시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건. 예. 근데 이제 그 시기를 제가 이제 예언할 수는 없는데 지금 지금 어쨌든 미국에서 관련 규제 입법이 막 준비되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보니까 계속 그 상원에서 발의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네. 결국 증권이 될 것이냐 음. 아니면 이게 상품이 될 것이냐 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전반적으로 상품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도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보는 게 맞다까지는 이제 멘트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알트코인들은 사실은 어떻게 대부분 될지. 증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대한 규제가 올 하반기에 분명히 미국에서 불어닥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증권으로 분류되면은 규제가 증권 수준으로 된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맞습니다. 되는 거죠. 네. 네, 그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키워드 페닉셀은 이제 시작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루나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루나 사태 이제 5월 초에 사실 네, 루나 폭락 5월. 사태가 있었는데 한 2달 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계속 여전히 네. 있어요. 일단 예. 2달 차인데 여전히 사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 해외에서 더 크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루나 생태계가 뭐 루나가 사실은 이제 정확한 이름은 테라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 루나라는 기축 통화가 있는 거고 예. 이 루나 생태계 안에도 다양한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전반적인 그 가상자산 발행된 것들을 다 합하면 한 100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데 예. 이거 지금 한 번에 다 무너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파장이 지금 시장 전반을 휘감고 있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대부분 이제 파생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서 코인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6월에 있었는데 그래서 뭐 외신들이 계속 보도하고 네. 있어요. 예. 지금 이게 사실 연쇄부도 가능성이 좀 현실화되고 음. 있는 사례들이 있어서 예. 제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에 한국산 코인 테라와 루나 붕괴로 시작된 코인 가격 급락이 업계 전반적인 유동성 위기를 부추기고 있고 예.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일단 최근에 그 가상자산 전문 헤지 펀드가 있어요. 이게 3에로스 캐피털이라고 네. 많이들 이제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가 워낙 그 운용 규모가 큽니다. 네. 조 단위로 운용을 하는 곳이고 또 테라 생태계 안에도 한 3천억 가까운 돈을 투자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3천억이라는 현물이 동시에 지금 사라졌잖아요. 한 번에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마 또 이거를 담보로 다른 코인을 또 투자를 하고 또 대출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 그런 대출 상품이 루나 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달 들어서 뉴욕 연방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망하기 직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이 3AC가 사실은 투자한 포트폴리오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국내 코인 투자사들도 있고요, 예. 코인 발행사들도 있어요. 업비트와 빗썸에 상장된 곳들도 있고 제가 지금 거론하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들들 중에서는 3AC 투자받은 규모가 크지 않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코멘트를 한 곳들도 있는데 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 회사가 무너질 경우에는 거기 투자한 코인들도 다 환수를 할 거잖아요. 팔아서 환매를 해서 현금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패닉셀이 연쇄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투자를 겁니다. 많이 해놨다 이런 거군요. 네. 3 에로즈 캐피탈. 얼마 전에 무슨 케이만 군도에서 뭐 파산 신청했다 그러더니 이제 뉴욕 여러 군데에 이제, 지금 네. 네, 법인을 나눠라고도 파산 하기 때문에 이 됐다 뭐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또 루나 사태랑 비슷한 음. 형태로 서비스를 운영했던 셀시우스 여기 이제 음. 이더리움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네. 여기도 지금 계속 청산가를 낮추고 있다고는 해요. 음. 그러니까 계속 이제 돈을 외부에서 돈을 투자를 받아서 음. 빌려서 이제 음. 물을 타서 청산가를 낮추고 있는 건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도 위험해 힘들다. 보이고 셀시우스 이 외신에 계속 나옵니다. 네. 셀시우스. 이 보이저 디지털이라는 회사는 음. 캐나다 상장사인데요. 네. 여기도 코인 투자사인데 여기도 지금 어제 보니까 이제 그 캐나다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일단 거래를 정지를 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태에 놓인 것 같고 예. 또 그 볼드라는 곳도 있습니다. 음. 여기도 이제 코인 대출 업체인데 여기도 사실은 그 월가 자금을 좀 많이 투자를 받아서 예. 대출 상품을 많이 운영했던 곳인데 여기도 지금 부도 위기라는 보도가 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기본적으로 다 얽히고 얽혀 있습니다. 음. 지금 언급된 곳들이 직접 뭐 루나를 투자했건 안 했건 결과적으로 다 서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예. 한쪽의 축이 무너지니까 지금 댐이 한번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음. 물이 밀려오듯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음.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해외 얘기다 이렇게 그 치부하고 네. 끝날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와요. 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국내 코인 발행사들이랑 국내 업체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리스트를 지금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예.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은 이미 정리가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건 지금 국내 시장에도 분명히 파장이 있고. 예. 근데 이제 어제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업라이즈라는 곳이 있는데 예. 여기가 그 로봇 어드바이저가 뭐 AI를 기반으로 이제 투자를 대행해 주는 곳인데요. 뭐 이쪽이 뭐 규제가 없으니까. 예. 근데 이게 워낙 그 AI를 기반으로 고도화해서 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묶어서 투자 성과도 좋았기 때문에 카카오랑 KB금융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나름 그 강남 판교권에서는 핫한 회사였는데 네. 여기가 알고 보니까 260억 가량의 그 코인 투자 펀드를 운용을 했는데 루나 때문에 이제 청산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을 전부 다 날린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 이런 곳이 지금 일단은 하나하나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 보니까 드러나지 않은 국내 투자사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루나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곳에는 일단 해시드라는 곳이 있고 예. 여기도 이제 이름 많이 아실 거예요. 워낙 여러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예. 여기는 사실 그 중기벤처부의 그 벤처 캐피털로 직접 허가도 받아서 그 사업자를 갖고 운용을 하는 곳인데 여기도 사실 피해는 클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일단 법인 계좌가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시드가 직접 법인 계좌로 투자를 해서 이걸 뭐 현금화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순탄치 않아서 아마 대대적으로 투자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만 예. 초기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초기 씨를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피해는 있으나 뭐 회사가 넘어가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하고 카카오도 지금 여기 얽혀 있는데 예. 코인에 그 소폭 투자한 거라서 아마 뭐 크게 뭐 위험 음. 수준까지 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 계좌는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대 코인 거래소에 거래소에 예. 원화로 거래를 하려면 예. 돈을 입금을 하고 코인을 사잖아요. 이 원화 입출금 계좌는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박사님이나 저나 저희 뭐 제가 이름으로 개인 이름으로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는 할 수 네, 있는 거죠. 우리 예전에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그 금융실명제 같은 건데 법인은 투자할 수 법인은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거래소에? 법인이 투자할 수 예.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관 투자 시장이랑 형성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우회로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자면 카카오가 A 코인 투자사에 투자를 할 때 예. 그냥 현금으로 출자를 합니다. 그리고 코인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코인을 받아도 어떤 특정 지갑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게 회계를 뭐 거래소는 거치지 않고 네, 회계 장부를 되게 쓰기가 애매하니까 일단 지분을 받는 형태로 해요. 근데 나중에 아마 뭐 콜옵션 같은 경우를 뭐 옵션 거래를 껴서 이거 코인을 현금화할 때는 지분을 돌려주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우회 거래를 짰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한 달이 건너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가 코인 때문에 거래소에 일단 기업들한테까지는 이게 넘어가지 않도록 네, 연쇄 이렇게 부도를 해놨는데, 막았다라는 말이 예. 왕왕 나오기도 하고요. 일부 이제 어쨌거나 우회적으로 좀 투자한 네. 데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나스닥에 상장한 미국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가 있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전체 거래량이 3할 이상이 기관이랑 법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코인베이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그 문제가 아니라 코인베이스는 워낙 직접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2배, 3배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코인 거래소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되게 건실하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한편 일단 정부가 이 루나 사태를 지금 일단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 예. 관련자 계속 소환하고 있고 음. 또 최근에는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음. 그쪽 그 미국의 미국도 뉴욕 갔다 왔죠. 네. 남부 연방 음. 검찰청이랑 그 서울 남부지검이랑 공조 수사를 하자라고 네. 일단 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태 파장이 커질수록 아마 한미 당국의 그 연계 수사가 더 이미 지금 되게 물 밑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테라 경영진의 신변 확보도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나 사태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넷마블 얘기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넷마블의 블록체인 생태계. 이게 어떤 제가 얘기입니까? 굳이 또 네. 넷마블을 꺼낸 이유가 음. 뭐 전에 카카오도 다뤘고 넥슨도 다뤘지만 네. 요즘 이게 그 코인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음. 국내 기업들이 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SK 그룹이 SK 코인을 발행한다고 했는데 네. 유보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카카오도 지금 최근에 보니까 파트너사 신한은행이 탈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요 대기업이 지금 굉장히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뭐 하반기 미국 규제나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고 사업을 하겠다는 측면도 있고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기에 접어들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넷마블은 이게 대기업인데 여기는 지금 일단 총력전을 선언해서 거의 나홀로 지금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동시다발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일단 카카오 클레이튼이라는 손을 잡고 내놓은 코인이 있습니다. MBX라고 이게 지금 해외 상장을 일단 올 상반기에 연이어 진행을 해서 네. 후옵이랑 MEXC라는 곳에 상장을 했어요. 최근에는 빗썸에도 상장을 했고 지금 개당 가격이 11,000원 정도 하는데 시총 규모가 한 10조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크네요. 예. 넷마블의 시총이 10조 원이 안 되는데 넷마블 코인 시총이 10조 원이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넷마블은 MBX 코인을 넷마블 갖고 있는 여러 히트작에 다 붙인다라는 계획인데 A3 스틸 얼라이브라는 게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게임 쪽은 제가 뭐 옛날 네. 뭐 바람의 나라 이 정도 할지 여기도- 리니지 이 정도 할지 이 요새 게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여기도 일단 히트작이고요. 예. 그리고 제2의 나라라는 게임도 있고 모두의 마블은 혹시 아세요? 주사위 이건 던지는- 들어봤어요. 예. 네, 모두의 마블은 사실 굉장히 인기 게임이고 동남아에서는 지금도 계속 매출 상위권 게임인데 예. 이 모두의 마블이 부동산 사는 거잖아요. 그 부루마블 같은 건데 이게 그렇군요. 예. 코인이 들어가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사실은 내가 뭐 이 부동산을 사서 코인을 받고 누가 내 부동산에 오면 돈 줘야 되니까 부루마블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또 배상금을 코인으로 주고 그런 건데 지금 이거를 MBX 코인을 붙인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아마 국내에서는 불법이니까 해외에서 하겠죠. 또 넷마블이라는 회사는 매출 비중의 지금 84%가 해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워낙 해외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없는 해외에서 코인으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라는 건데 그렇군요. 무서운 거는 여기 파트너사가 카카오도 있지만 왜냐면 이 MBX 코인이 카카오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발행한 코인이에요. 네.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이브와 함께하는 분명한 서비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기대해 보실 수 있는 뭐 코인 가격을 떠나서 근데 이게 쪽으로 상당히 세게 지금 나가고 그렇죠. 있다 이런 넷마블 거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또 강력한 존재인데 이 MBX 외에도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넷마블은 네. 큐브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건 바이낸스랑 손을 잡았어요. 글로벌 뭐 1위 거래소 1위 뭐 이렇게 거래소죠. 얘기 네. 나오죠. 지금 시총은 1조 원 규모인데 초록뱀이랑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회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 초록뱀은 드라마 드라마 만드는 제작사.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드라마 음. 제작사, 웹툰, 웹소설 제작사인데 여기랑 지금 제휴를 맺고 지금 이 큐브 키우기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영상 콘텐츠에 아마 이 블록체인이 접목될 가능성이 크고요. 뭐 한류 바람을 같이 타보겠다. 네. 아,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언급했던 파트너 중에 카카오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카카오 클레이튼 기반의 이제 클레이 코인을 넷마블이 지금 7천억 가까이를 갖고 있습니다. 뭐 이거 샀는지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거를 카카오에 예치하고 있는 그 흔적을 지금 제가 봤어요. 아마 카카오에 이 7천억 규모의 클레이를 맡겨두고 이걸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한번 깨보겠다라는 네.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넷마블의 행보가 무섭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내 대기업에서 철수하고 있고 또 신한은행도 안 하겠다고 지금 떠났고 이런 상태에서 넷마블이 일단 굳건하게 카카오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바이낸스와의 글로벌 사업도 넷마블이 하고 있다라는 것 네. 즉 정말 전방위에 걸쳐서 파트너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경쟁사인 넥슨이랑 아예 정반대 행보인데요. 넥슨은 지금 직접 하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블록체인도 본인이 만들고 파트너도 안 찾고 우리가 그냥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거야.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대신에 얻어지는 수익은 다 넥슨이 독차지하는 구조인데 넷마블은 당장의 돈을 버는 것보다 일단 사세 확장이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파트너와 함께 빠르게 가겠다라는 전략을 가고 있고 지금 일단 생태계 구축이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반기에 본격적인 수확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이 넷마블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일단 지금 완성해 가고 있는 그림인데 잘 될지 안 될지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코인 시장의 겨울인데 겨울에 이제 미리 뭘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네, 모습을 좀 맞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뭐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희 뭐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되게 안 좋은 상황인데 이 시국에 더 열심히 뉴스를 내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카카오 넥슨, 뭐 네이버, 뭐 넷마블 지금 계속 언급했던 대기업들인데 네. 이들이 요즘 뭐 사실 뭐 주가 움직임도 좋진 않잖아요. 음. 근데 분명한 건 결국 이렇게 미래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 특히 테크 대형주들을 주목을 해야 되고 코인도 마찬가지다. 결국 그들의 움직임이 코인 시황도 결정할 거기 때문에 이들의 코인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앞으로 뭘 준비하는지 한번 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7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매주 목요일 5시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코인 시장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채널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알찬 정보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